제3장 피터 경은 스칼라티 소나타를 끝마치고 자신의 손을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길고 근육질이며 넓고 납작한 관절과 손끝이 네모졌다. 그가 연주할 때는 그의 다소 냉정한 회색 눈이 부드러워지며 반대로 그의 길고 불확실한 입은 굳어진다. 그는 아무 때나 자기가 잘생겼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 항상 그의 길고 좁은 턱과 매끈하게 뒤로 빗은 밧줄색 머리가 길고 움푹 들어간 이마를 강조하여 그의 외모를 망친다. 레이버 잡지는 턱을 부드럽게 캐리커처해서 그를 전형적인 영국 귀족이라 한다. 그가 아주 좋은 악기네, 바커가 말했다. 별로 나쁘지 않아, 피터 경이 말한다. 하지만 스칼라티는 합시 코드를 원하지. 피아노는 너무 현대적이야. 모두 트릴에 오버톤이지. 우리 일에 도움이 안 돼, 바커. 무슨 결론에 도달했나? 욕조에 있는 남자는 하고 바커가 체계적으로 말한다. 자신의 외모에 신중한 부유한 남자가 아니다. 그는 노동자이고 실업자였지만 최근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느라 사방으로 떠돌다가 자신의 결말을 만났다.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 씻기고 향을 뿌리고 면도를 해서 변장한 뒤 딥스시의 욕조에 흔적 없이 남겨두었다. 결론? 살해자는 아주 강한 사람이다. 목에 한 번의 타격으로 죽였으니까. 냉정하고 능수능란한 자다. 그 모든 끔찍한 짓을 흔적 없이 해내었으니까. 부유하고 교양 있는 자다. 이 모든 비싸고 귀한 물건들을 손에 둘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괴하고 거의 왜곡된 상상력을 가진 자다. 욕조에 몸을 넣고 코안경만으로 단장한 이 두 가지를 봐서. 그는 범죄의 시인이야 라고 윈지가 말한다. 그런데 자네가 어려워하는 그 코안경 문제는 해결되었어. 당연히 그 코안경이 시체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저 새로운 문제를 만들 뿐이잖아. 살인자가 자신의 신분에 단솔하고 우리를 돕는 양 남겨두고 갔을 리는 없잖아. 물론 그리 추측할 수 없지. 내 생각엔 이자는 다른 범죄자에게는 찾기 힘든 것을 가졌어. 유머 감각. 꽤 섬뜩한 유머야. 맞아. 하지만 그런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끔찍한 사람이야. 그가 살인 후에 그리고 딥슨에 배달하기 전까지 그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그럼 더 많은 질문이 생겨. 그는 어떻게 거길 갔나? 그리고 왜? 우리 친애하는 서기의 말처럼 문으로 들어왔나? 아니면 창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시 신빙성 없이 보이는 얼룩진 창틀 때문에? 살인자에겐 공범자가 있었나? 작은 딥스 아니면 그 여자 하녀가 정령 관련돼 있는가? 서그가 내놓은 제안이라고 그 이유만으로 던져버려서는 안 되지. 똘맹이도 가끔 진실을 실수로라도 말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딥스에게 그처럼 참담한 농을 했는가? 딥스에게 원한을 가진 자가 있는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린 그걸 조사해야 해. 딥스가 한밤중에 그네들 머리 위로 피아노를 쳤는가? 아님 그가 미심쩍은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와 계단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그의 피를 갈망하는 건축 실패자들이 있나? 책이랄 바꿔. 어딘가에 동기가 있을 거야. 동기 없이는 범죄가 있을 수 없지 않나? 미친놈? 바커가 의심쩍은 제안을 한다. 그렇다기엔 그만의 방식이 너무 많아. 그는 실수가 없었어. 한 번도. 시체 입속에 남긴 머리카락을 따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것은 레비가 아니야. 그건 자네가 맞아. 내 말은 이 친구야. 자네의 상업가나 내 시체나 별로 쫓을 만한 단서를 안 줘. 안 그런가? 거기다가 동기 또한 애매해. 그리고 우린 지난밤 작업에 옷 2벌이 적어. 루벤 경은 무화과 나뭇잎 하나 안 걸치고 사라지고 미스테리 사나이가 체면에는 무용지물한 고안경만 끼고 등장을 했어. 책이랄. 내게 무슨 좋은 핑계가 있어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전화가 울렸다. 둘이 거의 잊고 있던 번터는 조용히 가로질러 전화기로 갔다.
연로하신 부인입니다, 피터경. 그가 말했다. 귀가 먹은 듯합니다. 제가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다. 경과 얘기하시길 원하십니다. 피터경은 전화기를 들고 고무가 쪼개질 듯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했다. 그는 몇 분 동안 귀를 기울여 들으며 의심쩍은 미소를 짓더니 그것이 점차 기쁨의 미소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그는 소리쳤다. 좋아요, 좋아요 하고 몇 번이나 반복을 한 뒤 끊었다. 오 이런. 그는 웃으며 발표했다. 아주 재미난 늙은이셔. 딥스 씨의 어머니였어. 장작개비처럼 귀먹은 분이시지. 전화를 써본 적도 없어. 아주 완강하고 완벽한 나폴레옹이셔. 그 둘도 없는 서그가 뭔가를 알아내서 딥스를 체포했다는군. 노부인은 아파트에 버려진 채. 딥스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지른 소리가 피터 윈지경에게 말씀하세요 였다는군. 노인네가 기죽지 않고 전화번호부와 씨름을 해서 교환원을 깨우고 안 된다는 말은 듣지도 않고 정말 못 들었겠지만 통화를 연결시켜서 하신다는 말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 것이냐고 묻는 거야. 그녀는 이 사건이 진정한 신사의 손에서 다뤄져야 마음이 놓인다고. 오 파커. 그녀에게 기술을 주고 싶네. 정말로 딥스가 말하듯이. 난 대신 편지를 써야겠어. 아니 젠장 파커. 우리 가보자. 번터 자네의 그 귀신 같은 기계랑 마그네슘 챙겨 들고 와. 자 우리 모두 조합을 만들자고. 두 사건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보자고. 자넨 오늘 밤 내 시체를 보게나. 난 내일 자네의 헤매는 유태인을 찾아볼 테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터질 것 같아. 오 서그.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서그다운가. 번터 내 신발. 그런데 바커. 자네 신은 고무 밑창이겠지. 아니 쯧쯧. 그러고 나가면 안 되지. 우리가 한 켤레 빌려줄게. 장갑? 여기. 지팡이, 후레쉬, 흑색 물감, 집게, 칼, 알약 상자 모두 완성되었나? 물론입니다, 피터경. 아, 번터. 그렇게 기분 상한 것처럼 보이지 말게. 해끼칠 생각 없으니까. 난 자네를 믿고 신임해. 내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나? 그만하면 됐어. 내가 한때 알던 사람이 말이야, 바커. 지하철에 있는 기계들이 페니밖에 안 받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살범을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게 했다네. 매표 손은 줄이 있고 장벽에 섰는 자는 그를 막고 서서 2펜이면 타는 베이커 스트리트 행에 5파운드. 그것밖에 그에겐 없었거든. 그래 5파운드 주겠다고 논쟁하는 사이에 범죄자는 서클 열차로 뛰어들어가. 다음에 그를 본 건 콘스탄티노플에서야. 늙은 영국 교회 성직자로 변장하고 조카와의 여행 중인. 우리 모두 준비가 됐나? 가자.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번터는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이 피카딜리에 침울하고 번쩍이는 빛 아래 나서자 윈지는 짧은 감탄사를 외치면서 갑자기 멈췄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무슨 생각이 났어. 만약 서그가 거기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야. 그를 누전시켜야 해. 그는 돌아간다. 두 남자는 그가 없는 몇 분을 택시 잡는 일에 소용했다. 서그 경위와 그 부하 사냥개는 59번 퀸 캐롤라인 주택을 지키고 있었고 비공식 문의자를 들여보내줄 태도가 전혀 없었다. 파커는 물론 쉽게 외면할 수 없었지만 피터 경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비컨스피어 경이 표현한 바와 같은 대단한 비호할성을 대해야 했다. 딥스의 부탁으로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고용했다는 답변도 소용없었다. 고용? 서그 경위가 콧방귀를 내며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노인도 고용될 거야. 감옥에서. 아마도 그이도 그 일에 관계돼 있을 테니까 그저 너무 귀머거리라 아무 소용없는 터에 가만두는 거지. 이봐 경위. 피터 경이 말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딸 들여보내주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어차피 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알지 않소. 제기랄. 당신 아이들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애턴베리 경의 에메랄드를 찾아달라고 누가 내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을 차단하는 것이 내 의무이고 서그 경위가
뾰루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 될 겁니다. 난 당신의 대중 차단 의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소. 하고 피터 경이 편안하게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계단에 앉았다. 대체적으로는 우유부단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중용이의 덕이 우리를 멍청이 같은 당나귀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지 않소. 서그 당신은 당나귀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난 그래 봤어요. 그런 나를 치료하는데 정원에 있는 모든 장미가 필요했습니다. 서그,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 나만의 장미, 나의 유일한 장미 바로 당신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오. 지친 서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상황인데. 훌러, 저놈의 전화. 여, 겉돈. 가서 뭔지 알아보라고. 그 쌍동성 같은 할망구가 들여보내준다면. 아파트 안에 혼자 가두고서는 고래고래 소리치니 사람이 범죄를 포기하고 울타리와 도랑이 수리에 전념하기 딱입니다. 하고 경희가 말했다. 순경이 돌아왔다. 경찰국입니다, 경희님. 그는 미안하다는 듯이 기침을 하고 말했다. 국장님께서 피터 윈지경에게 모든 시설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듯 말듯 따로 서서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비장일세 하고 피터 경이 쾌활하게 말했다. 국장님이 우리 어머니와 친근하십니다. 끝이에요, 서그.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내 손엔 풀하우스가 쥐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난 좀 더 할 것이고. 그는 동반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시신은 몇 시간 전에 옮겨졌고 유능한 번터가 욕실과 아파트를 그의 눈과 카메라로 섬세히 관찰하자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딥시의 어머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아들과 하녀는 데려갔고 그들은 근방에 친구가 없는 듯 했다. 딥시의 사업 지인이 몇 명 있으나 할머니는 그들의 주소를 몰랐다. 주변 아파트 중 하나는 7명의 가족이 살았는데 현재는 모두 겨울을 해외에서 보내느라 비어있고 하나는 사나운 태도를 가진 늙은 인도 대령이 인도인 하인과 살고 있었다. 3층에는 매우 존경받는 가족이 살았는데 위층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다. 그 집 남편은 피터경의 호소에 인간적 연약함을 보였으나 애플도 부인은 갑자기 실내복을 입고 나타나 조심성 없이 나온 남편을 구출하려 한다.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미스터 이름을 못 들었네요. 아무튼 우리는 항상 경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줄 압니다. 물론 딥스 시내가 결백하다면 저희는 그러길 바라지만 그들에게 매우 안 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나 티오필리스에게도 매우 의심쩍어요. 그러니 남들이 우리가 살인자를 도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범이라고 엮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신은 젊으니까, 미스터. 이분은 피터 윈지경이에요, 여보. 티오필리스가 가볍게 말했다. 그녀는 감명받지 않았다. 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제 사촌인 캐리스브루크 주교와 먼 친척인 줄 압니다. 불쌍한 사람. 항상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배우지도 못하고 죽었지요. 당신은 아마 그를 닮았겠지요, 피터경. 아닐 거예요, 피터경이 말한다. 제가 알기론 그저 연관성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현명한 자식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고는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반대쪽 가족을 닮아서 제가 한밤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을 용서해 주실 줄 압니다. 말씀대로 다 친척지간에 하는 말이니 거기다가 당신이 걸치고 있는 그 억새로 잘 어울리는 실내복을 보게 해주었으니 제가 무척 고맙습니다. 자, 애플도씨 걱정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에게로 모시고 가는 것이 상책인 듯합니다. 그리해서 당신 주변에서 사라져야 당신의 기독교적인 감정을 억제하지요. 기독교적인 감정처럼 가정의 안정을 파멸하는 것이 없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여사님. 이렇게 방문하게 해주시는 두 분이 그저 훌륭하십니다. 참 하고 애플도 부인은 그가 나가며 닫는 문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내 태어날 때 미소를 지은 선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피터경은 말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짐승같이 무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독살스런 여자. 새벽 2시에 피터경이 친구의 차로 귀먹은 할머니와 골동품 여행 가방을 들고 덴버성 공작 부인의 집에 도착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공작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아담하고 통통한 여인이고 하얀 머리카락과 절묘한 손을 가졌다. 그녀의 얼굴 모습은 둘째 아들의 성격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검은 눈은 발랄하게 반짝이고 그녀의 매너와 움직임은 깔끔하고 결단적이다. 리버티에서 구한 매력 있는 랩을 걸치고 앉아서 그녀는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범한 일인 모양. 피터경의 경우엔 그렇다 하지만 차가운 소고기와 치즈를 먹는 피터경을 보았다. 노부인은 잠자리에 들었나요? 피터경이 물었다. 그래. 참 독특한 양반 아니니. 거기다 용감하셔. 그분 말로는 한 번도 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신대. 조심스런 양반. 내가 그분의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게지. 불쌍한 딥스씨. 내 친구 경위는 어쩌다 딥스씨가 그 시신과 상관이 있다고 믿게 된 거니. 내 친구 경위. 아니, 더 못 먹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는 딥스 욕실에 불청객이 자기 집에서 의문스럽게 사라진 루벤 레비경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결심했어요. 그의 논리는 이래요. 옷을 입지 않은 중년 신사가 바크 거리에서 실종됐다. 옷을 입지 않은 중년 신사가 배터시에서 발견됐다. 그러므로 그 둘은 하나이고 같은 사람이다. 증명 끝. 그래서 딥스가 투옥됐다. 넌 너무 생략을 해서 말하는구나 얘. 공작 부인이 가볍게 말했다. 그들이 갔다고 해서 왜 딥스 씨가 체포돼? 서그는 누군가를 체포해야 하니까요. 피터경이 말했다. 한 가지 이상한 증거물이 나와서 서그의 주장을 크게 돕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뿐. 어젯밤 9시 15분경에 젊은 여성이 나 말아서 좋을 것 없는 이유로 배터시 공원 거리를 거닐던 중에 털코트를 입은 타펫을 쓴 신사가 우산을 들고 집들의 이름판을 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색해 보여서 수줍은 여자가 아닌지라 다가가서 말 걸기를 좋은 저녁입니다 했더니 그 낯선 사람이 이 거리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거리로 이어지나요?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고는 이어서 장난스럽게 혼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한 말들을 그녀는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어요. 서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바빠서. 알겠어요. 서그는 감사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항상 고결한 생각만 하라고 월급을 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 늙은이가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상담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아가씨 라고 그녀 말로는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드라 애버뉴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 길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고요. 그녀가 좀 놀라서 그자의 뒤를 쳐다보고 있는 중 그녀의 친구와 만났고 그 친구가 저자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사람 랩이야. 내가 웨스트엔드에 살 적에 알던 사람인데 애들이 저자를 청렴한 정색꾼이라고 불러. 이 대화가 의미하는 뜻을 염두해서 친구 이름은 숨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을 보증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유 배달부가 아침에 퀸 캐롤라인 주택가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뉴스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경찰을 좋아하지 않지만 찾아가서 혹시 죽은 사람에게 수염과 안경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안경은 있었어도 수염은 없다는 말을 듣고 부주의하게 그럼 그 사람이 아니군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누가 아니요 하자 낚아채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 말로는 서그는 물론 기쁘기 그지없었고 그 진술의 근거로 딥스를 체포했어요. 철원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 가엾은 여자가 공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안 그럴 거예요. 피터경이 말한다. 목을 걸을 사람은 딥스예요.
게다가 그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것도 서그가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하려는 것을 끄집어냈어요. 딥스가 맨체스터에서 타고 온 기차를 혼돈해서 처음에는 10시 30분에 들어왔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그레디스 호락스를 신문하는데 그녀가 11시 45분에야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딥스 보고 이 시간차를 설명하라 했더니 그가 말을 더듬고 엉망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 처음엔 기차를 놓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그가 샘 팬크레스에 문의해봤더니 10시에 그가 그곳의 휴대폰 보관소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스팁스에게 설명을 요청했더니 더더욱 더듬으며 한다는 말이 한두 시간 걸어 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아니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으며 언제 들어왔는지도 말을 못하겠고 앞머리의 멍은 어떻게 하다 생겼는지 설명도 못했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못했어요. 다음 글래디스 호락스를 신문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딥스가 10시 반에 들어왔다고 했다가 사실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못 들었는지 모르고 왜 처음에는 들었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합니다. 그녀는 모순되는 말을 하고 모두의 의심만 일으켰지요. 둘 다 증명 끝. 내 말대로 공작 부인은 말한다.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럽고 좀 점잖지 않아. 점잖지 않은 일이면 불쌍한 딥스 씨가 몹시 속상해야 하는데. 전 그가 혼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요. 피터 경이 심각하게 말했다. 전 정말 그가 살해를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무튼 전 그 시체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났다고 생각해요. 의사 말에 너무 의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래, 아주 호기심이 간다 얘. 하지만 불쌍한 루벤경의 일은 슬픈 일이야. 레비 부인께 몇 자 보내야겠다. 너도 아니? 예전에 그 부인을 잘 알았단다. 햄프셔에 있을 적에 그녀는 어린 소녀였지. 그땐 크리스틴 포드였어. 그리고 그녀가 유태인과 결혼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기억해. 물론 그땐 그가 돈을 벌기 전이었어. 미국서 기름 사업으로 말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줄리언 프리크하고 결혼하길 원했지. 프리크는 그때도 잘 살았고 가족과도 연관되어 있었거든. 하지만 그녀는 레비와 사랑에 빠져서 그와 달아났단다. 그때 그는 아주 잘생겼었어. 그 외 외국인 같은 모양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는 돈도 없거니와 포드 내외가 그의 종교를 싫어했어. 물론 요즘에 와선 다들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들은 그가 딴 사람인 양 했어도 상관 안 했을 거야. 저 포체스터 부인 댁에서 만난 사이먼 씨처럼 그자는 항상 아무에게나 자기 코는 이태리 로망스 시대 때 받았다고 하고 라벨라 시모네타의 후손이라고. 참 어리석지 않니 얘. 누가 그 말을 믿는다고. 유태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분명 있겠지. 난 그들이 뭔가를 믿는 게 낫다고 봐. 물론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 토요일엔 일 못하고 어린 애기들도 포경수술하고 뭐든지 초승달에 맞춰야 하는 거며 그 속어같이 들리는 이름을 가진 이상한 고기에다 아침에 베이컨도 평생 못 먹으니 그래도 일이 저렇게 됐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니 그와 결혼한 게 나아. 내가 알기론 프리크가 그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지만 지금도 좋은 친구로 있다고 들었어. 뭐 그때 당시 정식으로 약혼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녀의 아버지와 서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런데 그는 결혼을 안 했어. 아니, 병원 옆에 있는 그 큰 주택에서 혼자 살아. 그렇게 이젠 부유하고 성공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했다는 것을 난 알지. 메인 웨어링 부인이 맏딸을 위해서 그를 원했지. 난 그때 외과 의사가 폭신한 외모에 반하기를 바라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한 걸 기억한다. 그들은 심판의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니? 레비 부인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듯합니다. 피터 경이 말했다. 저 청렴한 청색꾼 레비를 보세요. 그래, 맞다, 맞아. 그녀는 아주 유쾌한 소녀였어.
그의 딸도 그와 꼭 닮았다고 한다. 그녀가 결혼한 후 안 보게 되었어. 내 아버지가 사업가들을 싫어했던 걸 잘 알지 않니? 하지만 나는 항상 모두들 그들이 본보기 커플이라고 들어왔다. 실제로 루벤 경이 집에서 사랑받는 만큼 해외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속담이 있었다. 물론 내가 말하는 해외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담에서 그리 말을 쓰는 거지. 그 밖에서는 성인, 집에서는 악마 속담처럼. 물론 이 경우엔 그 반대로 철로 역정을 생각하게 해. 맞아요. 피터 경이 말한다. 그 늙은이가 적을 한두 명 만든 게 분명합니다. 한타스 얘야. 아주 끔찍한데야 도시는. 안 그러니? 모두 같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고 루벤 경이 그리 불리는 걸 싫어하겠지만 말이다. 불법, 규칙에 어긋난 유태인이란 뜻 아니니? 아무튼 난 구약 성서의 인물들은 잘 혼동해. 피터 경은 웃고는 하품을 한다. 한두 시간 잘까 해요. 그가 말한다. 8시까지 다시 시내로 들어가 봐야 해요. 파커가 아침 먹으러 오거든요. 공작 부인은 3시 5분 전을 표시한 시계를 봤다. 6시 반에 아침을 보내올리마. 그녀가 말한다. 내가 찾는 대로 모두 제대로 되어 있길 바란다. 뜨거운 물병을 넣으라고 했는데. 리넨 시트는 너무 쌀쌀해. 방해가 된다면 내놓고